여러분들의 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이 회복력은 몸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거대한 그릇처럼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담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시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13세기의 시인 루미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하는 이야기에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요? 당신의 몸은 언제나 각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몸에서 어떠한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천천히 살펴봅시다. 그 감각이 어떤 부위에서 느껴지는가요? 감각이 느껴지는 부위에 손을 얹어봅시다. 만약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어깨에 들어가 그 공간이 서서히 넓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 다음에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대표할 수 있는 도형이나 이미지 혹은 색깔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어떤 색깔이고 크기는 어떠한가요? 또 내 몸의 감각을 소리에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소리인가요? 그 소리는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자주 들리는가요? 만약 이 감각이 몸속을 흐를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흐를까요? 만약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감각이 흐르는 방식대로 몸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이것은 내가 상담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회복력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감정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때 생겨납니다. 우리 몸은 바로 이러한 공간이다.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인 셈입니다. 몸이 전달하는 정보를 들으려면 먼저 신경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 자율신경계통은 신체 기관을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통은 심장이나 위, 방광 등의 여러 단계 기능을 조절하고 각각의 환경에 맞게 스스로 변화시켜 생존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온몸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위험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계통은 매우 복잡하면 여기에서는 간단한 개념만 알면 됩니다. 이 고독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의 어느 날 하와이에 살고 있는 35살의 요가 강사인 어멘다는 손에 사는 산책을 갔습니다. 그녀는 등산 위에 차를 세워놓고 가비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휴대폰과 물통을 모두 차에 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찾아서 지금 잔뜩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17년으로 그녀는 구조자들에게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구조 헬리콥터가 보였을 때 저는 풀을 씹어 먹고 있었어요. 꼭 그날 저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그녀가 어떻게 기부산 속에서 17일 시내 생존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도 납치만도 없었다면서 가진 것이랑은 자신의 직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이 풀을 먹어도 괜찮을지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을지 고민이 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처음 며칠은 다 절망적이었다면서 구조 헬리콥터가 저를 못 보고 지나쳤을 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면서 그리고는 나서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해도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고 발로 헛디뎌 절박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다면서 자신은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했고 제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남아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멘자의 이야기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30분 넘게 채소 빗속에 앉아 있으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산은 어딘가의 바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물에 휩쓸리기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어멘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결혼만 끝 사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잘 거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니 차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면 결국 민낯에 나 자신만 남습니다. 다른 어떤 사물에 관심 없이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최근에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마주한 건 언제였는가요? 고독에 가까이 다가서는 법입니다.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는 등의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고독을 두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편지를 겪으면서 지독한 고독함의 시절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만에서 휴가를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이미 락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과 고독의 현저히 줄어들었고 새 학기의 시작이 미뤄지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바쁜 일도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가 아주 죽어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텅 비어버린 몸이 중심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나처럼 해외에서 일하는 친구와 전화로 이런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고독이란 텅 빈 느낌이고 이러한 느낌이 사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어멘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보낸 17일의 시간과 폭우가 쏟아졌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외부 세계의 모든 사물이 사라졌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내면뿐이었습니다. 이 어멘다가 그랬던 것처럼 고독을 해서 밀어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진실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걸까 궁금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의 신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에 보물을 숨겨야 인간이 절대 찾을 수 없는지에 관해 톤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세상에서 떠나봤지만 모두 인간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보물을 숨겨야겠어. 그것은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이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아주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늘 멋진 여행지를 찾아가지고 미식을 즐기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쁩니다. 외부를 탐색하는 이러한 열정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참석하는 데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무엇이 있는가요? 어떠한 건물이 있고 풍경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함께 있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요? 저는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아주 광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탐색하고 살펴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 기쁨, 괴로움, 실망, 분노 등의 감정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토제하는 초대적인 이러한 감정들을 따라가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먼저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나와의 감정의 관계를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